이번 시간에는 일반전표 입력, 당좌자산, 출제 유형 1번을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 사항입니다. 이론편에서 다 학습을 한 내용인데요. 전표 입력을 하실 때 개정 과목이 생각이 안 나시거나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이론편에 전부 다 학습을 했고 기술되어 있으므로 이해가 안 되면 이론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타인 발행, 즉 다른 회사 거죠. 다른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를 받으면 현금으로 처리합니다. 자기압수표를 받거나 지급 시에는 현금으로 처리합니다. 자기압수표는 무조건 현금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만기 1년 이내 정기예금, 정기적금은 정기예금, 정기적금으로 처리합니다. 여기서 만기 1년이라는 말은 다음 연도 말까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다음 연도 말이 초과되면 1년 이내라고 안 하고요. 1년 초과됐다라는 말을 쓰고 장기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정기예금, 정기적금은 만기가 1년 초과되면 장기성 예금으로 처리합니다. 당사가 당좌수표를 발행하면 당좌예금으로 처리합니다. 단기매매증권 취득 시 지급하는 수수료는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자산을 취득할 때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자산 처리하는데, 즉 자산의 취득원가를 처리하는데 단기매매증권만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고요. 회사가 금융업이 아니면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학습하는 우리 회사는 제조업이므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맞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처분 시 지급하는 수수료는요, 이게 비싸게 팔았느냐 싸게 팔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비싸게 팔았다면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에서 차감하고요. 그러지 않다면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받으러 만기 이전에 할인했을 때 그게 매각거래라면 그 할인료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합니다. 외상매출금 받으러면요, 상품, 제품을 매출 시에 사용하고 그 예에는 미수금으로 처리합니다. 매입과 관련된 계약금을 지급하면 선급금으로 처리합니다. 선급금은 항상 매입과 구입하는 것과 관계됩니다. 현금 부족 시 원인이 불명하다면 현금 과부족 계정으로 차변에 처리하고요. 과잉 시에는 대변으로 처리합니다. 대손이 발생되면 먼저 정기 말에 설정한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부족하게 된다면 매출채권은 대손상각비로, 나머지 기타 채권은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처리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거래를 전표에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를 주식회사 영진의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로 입력하시오. 가로에 있는 계정을 출제 유형 1에서는 학습할 예정입니다. 자, 1월 1일입니다. 자, 프로그램을 어쩔 수 없이 띄워놓고 그 화면을 보여줘야 되므로 문제가 안 보일 경우 교재를 반드시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력하실 때 많이 쓰게 되는 계정은 이 번호를 외우시면요, 이 번호를 코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코드 번호를 외우시면 더 빨리 입력할 수 있습니다. 1월 1일 보통예금 계좌에서 300만원을 당좌예금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계정 과목 2개를 쓰는 거예요. 자, 차변에 뭐 쓰면 돼요? 예, 당좌예금. 이렇게 연습을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저처럼. 대변에 뭐라고 쓰면 돼요? 예, 보통예금. 이렇게.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그리고 이제 금액을 쓰게 되는 거죠. 300만원.
자, 학습하실 때 이렇게 대 이렇게 쓰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시험 문제 풀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구분선을 그어주면 돼요. 이게 전표용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 대체 전표용지에다가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체 전표는 어떻게? 3번 차변, 4번 뭐 대변으로 입력합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학습을 했을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거래를 무슨 거래라고 그래요? 예, 자산부채 자본만 있는 거래를 무슨 거래라고 그런다? 교환거래라 한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계속 반복해서 학습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를 풀어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실력이 향상되는 겁니다. 일단 쭉 4번까지 분계 연습을 해보고 한꺼번에 입력을 하겠습니다. 1월 2일 동작상해에서 온재료 300만원어치를 매입하면서 현금 200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당좌수표 발행. 지금 입력하는 일반 전표 입력은 부가가치세 신고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 입력하는 거고요. 학습할 때 모든 거래에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란 말은 언급은 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거래는 매입 매출 전표에다 입력한다고 그랬죠? 그쪽으로 가면 이제 부가가치세가 언급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처음 배우고 있는 거니까, 아직 세법까지는 이제 가지 않은 단계고,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없는 거래부터 연습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온재료는 재고자산이죠? 온재료는, 이거 자산의 증가 어디에요? 차변.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현금을 지불하면 현금,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당좌수표 발행하면 당좌예금으로 쓰죠? 대변에 써야 되죠. 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니까. 마지막에 금액을 쓰면 돼요. 300만원, 20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100만원. 저렇게 쓰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 거래에 대해서 좀 말하면, 이 거래도 자산과 자산만 나오죠? 자산만 나오니까 자산부채 자본만 있는 거래를 무슨 거래라고 한다? 교환거래라고 한다. 이것도 교환거래고요. 학습할 때 이게 어느 전표용지에다가 쓰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대체 전표용지에다 쓰는 거라고 그랬죠? 3번 차변, 4번 대변으로 넣는 거고 교환거래 이렇게 처음에는 쓰세요. 숙달될 때까지. 그리고 차변이든 대변이든 계정 과목이 이제 2개 이상 나오면 이렇게 줄을 바꿔서 써줍니다. 이게 대체 전표 용지에다 쓰면은 이렇게 줄이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계정 쓰고 그 밑에도 또 계정 과목이 있으면 그 밑에다 쓰는 거니까 이렇게 줄 바꿔서 써주시고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시험 보실 때 하나의 거래를 하나의 전표에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수업을 하다 보면 질문 들어오는 게 현금 나갔으니까 200만원은 출금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그러는데 출금 전표 용지가 있으면 200만원 출금으로 해도 되죠. 그러면 잘 보세요. 200만원이 아닌 나머지 100만원은 대체 전표 용지에다 써야 되겠죠. 그러면 전표가 몇 개 돼요? 2개 써야 되는 거죠. 실무에서는 그렇게 써도 아무 상관없는데 시험 보실 때는 하나의 거래를 하나의 전표 용지에다 써야 되니까 용지 하나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전표로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3번 차변, 4번 대변으로 넣는 겁니다. 학습한 대로 그래서 하시면 돼요. 출금은 차변의 계정 과목이 하나고 대변의 현금이 하나일 때만 그때만 사용하고 입금은 차변의 현금이 하나고 대변의 계정 과목이 하나일 때만 사용. 그러지 않으면 다 뭘로 한다? 대체 전표로 입력한다. 대체 전표는 3번 차변, 4번 대변으로 입력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체 전표 용지는 언제든지 현금을 쓸 수 있기 때문에요. 입금, 출금으로 입력하기 싫으면 무조건 대체 전표 용지에다가 대체 전표, 즉 3번 차변, 4번 대변으로 입력해도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보 주식회사의 제품을 100만원어치 매출하고 대금은 성보 주식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를 받았다 그랬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품 100만원어치를 매출하고 합니다. 제품을 팔면 제품이라고 쓰는데 그렇게 쓰면 틀려요. 많이. 제품은 완성된 거에다가 그 다음에 제품은 완성된 제조 원가를 말하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익을 붙이죠. 이렇게 이익 붙여서 이렇게 파는 거죠. 제품에다 이익 붙여서 팔면 이게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제품 매출로 처리해야 돼요. 제품 매출. 제품이 아닙니다. 제품 팔면 제품 쓰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수익의 발생은 어디에요? 대변. 100만원 써야 된다 이거야. 제품으로 쓰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럼 이거 입력하실 때 제품 매 세 글자까지 치세요. 제품 두 글자만 치면 제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제품은 이제 원가를 말하기 때문에 원가 그대로 파는 회사는 없잖아요. 그래서 100만원어치 팔았다 그러면은 매출액을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금은 성보한테 팔았는데 성보가 발행한, 성보 주식사 발행한 당좌수표를 받았죠. 그래서 성보 주식회사는 다른 한자로 말하면 동사죠. 바로 앞에 있는 회사를 언급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타사, 타인. 즉 다른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 받았잖아요. 이게 중요하네 이거. 많이 틀리는 거예요. 다른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 받으면 뭘로 처리하라고 그랬어요? 현금. 이렇게 되는 거죠. 현금 100만원. 차변에 현금이 하나 나오고 대변에 계정 과목이 하나 나왔으니까 이건 뭘로 넣을 수 있다? 2번 입금으로 넣을 수 있고요. 입출금으로 넣는 거는 3번 차변, 4번 대변으로 넣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3번 차변, 4번 대변으로 넣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 거래는 대변에 수익이 있으니까 차변이나 대변에 수익 비용만 발생되면 무슨 거래다? 손익거래다. 이렇게 써가면서 연습하시면 되겠어요. 이 손익거래인지 교환거래인지 이거 계속 써줄 수는 없어요. 혼합거래인지. 자, 그 다음에 1월 4일 그래서 학습한 거 참고. 보통예금에서 500만원을 정기예금으로 이체하였으며 이때 보통예금에서 700원의 송금수수료가 인출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면 돼요. 자, 정기예금 통장에서 보통예금 통장에서 정기예금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으니까 정기예금 통장에 돈이 입금된 거고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출금된 거죠. 이렇게 먼저 이렇게 써줘요. 그 다음에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비용의 발생 차변 이렇게 계정 쓰시고 그 다음에 금액을 쓰면 돼요. 정기예금 통장에 얼마가 들어갔어요? 500. 수수료는 얼마 발생했어요? 700. 그럼 보통예금 통장에서 빠져나간 그 돈은 500만 700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거 3번 차변, 4번 대변을 넣으면 되겠다. 이렇게. 자,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래는 이제 혼합거래가 되겠죠. 그리고 수수료 비용 넣으실 때는 이게 통장이 판매 관리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판매 관리비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넣어보겠습니다. 자, 입력이야. 이제 계속 넣으시면 쉬워요. 회계관리 재무회계 일반전표 입력에다 넣을 거고요. 회사가 주식회사 영진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영진으로 로그인해서 입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1월에 거래가 많으니까 일자를 밑에다 쓰도록 할게요. 시험 보실 때는 올자 옆에다 쓰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쭉 푸실 때는 옆에다가 올자를 좀 쓰십시오. 일자를 쓰십시오. 그래야지 날짜를 정확하게 입력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자, 1월 1일. 자, 차변은 3번이거든요. 밑에 이렇게 구분을 보고 쓴다고 그랬어요. 3번. 당자예금. 이렇게 처음에 당자라고 한글로 두 줄 쓰고, 그 다음에 엔터를 쳐주는 방식으로 처음에는 하셔야 돼요. 코드를 못 외웠잖아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채권 채무만 넣는다고 그랬고, 조변은 재고자산의 타개정 대처만 한다고 그랬으므로 통과하시고, 금액에 300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줄 바꿔서 엔터를 치시면 바로 위에 게 복사돼요. 바로 위에 있는 거 복사하고 싶을 때 엔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대변이 돼야 되니까 이 자리에 4를 쓰고, 보통이니까 보통예금이니까 보통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리고 엔터 치고, 거래처 입력 안 하는 재화이니까 엔터,
채권 채무만 넣는 거예요. 적용, 엔터. 그 다음에 300만원. 차변에 300을 넣으면, 즉 차변 대변 중에 한쪽에 금액을 넣으면 프로그램이 나머지 잔액을 자동으로 끌고 오기 때문에요. 그 금액을 그대로 쓰시려면 엔터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거 거래를 넣어보겠습니다. 1이죠? 예. 2로 바꾸고 차변은 3번. 자, 그 다음에 원재로 사온 거 있잖아요. 이렇게 두 글자 원재라고 쓰고 엔터. 골랐으면 엔터. 키보드로 입력하는 게 빨라요. 자, 원재료가 재화이니까 채권은 아니므로 거래처 입력 하는 게 아니므로 엔터 쳐서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차변에 300, 줄 바꿔서 대변은 4번, 2일은 똑같으니까 엔터. 현금이라고 쓰면 되겠죠. 현금이라고 쓰고 엔터. 거래처 입력하는 거 아니고 적요도 입력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적요는 재고자산의 타기정 대처만 하는 거예요. 대변의 금액이 200으로 바꿔야 되므로 금액란까지 가서 2++ 눌러서 수정. 줄 바꿔서 또 2일이고 대변이니까 엔터. 그 다음에 당자예금인데 위에 당자예금 번호 쓴 거 있잖아요. 이 번호를 보고 한번 입력한 거는 쓰세요. 그래야지 이제 번호가 암기가 돼요. 이렇게 자주 쓰는 거는 자주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한번 입력한 번호는 위에 있는 번호를 보고 입력을 하시고 나중에 생각이 안 나면 다시 한글로 쳐야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 넣어야 되잖아. 그 다음에 3일입니다. 3일 얘는 입금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입금 2번 이렇게 하고 입출금은 현금을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현금 들어가지도 않아요. 현금이 아닌 나머지 계정만 넣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품 매출인데 이게 제품이라고 쓰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게 제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된다고? 제품 매 이렇게 세 글자 써라. 그래서 제품 매출 고르고 제품을 팔면 제품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제품 매출이다. 100만원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제품 팔고 이게 매출액을 말해준 거죠. 원가는 얼마인지는 안 써줬으니까 이게 나중에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1++. 현금은 자동으로 프로그램 입력을 합니다. 이게 보세요. 이게 회색으로 보이는 거 있죠. 가로. 이게 현금 입력했다는 말이에요. 자, 이걸 3번 차변, 4번 대변 이렇게 넣어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보겠습니다. 차변은 3번. 정기예금들 차례죠. 정기라고 쓰시고 엔터. 정기예금 선택 엔터. 채권 아니니까 거래처 입력하지 마시고 엔터. 차변에 5++ 엔터. 또 차변이죠. 그럼 또 엔터 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수수라고 쓰고 수수가 들어간 수수료 비용을 찾는 건데 판매 관리비 선택한다니까 8로 시작하는 거죠. 판매 관리비는 프로그램 개발사에서 그 비용을 8로 시작하게 만들어서 이걸 800번대라고 그럽니다. 자, 831번 선택하고 700원 넣고 엔터. 4번 대변. 이번에 보통 예금인데 위에 103번 보이죠? 그래서 103번 이렇게 4번까지 넣었습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 가는 거예요. 봤더니 특별한 건 아니죠, 여러분. 자,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예금 1000만원을 해약해서 보통 예금에 입금하였다. 단 수입이자 3만원도 함께 입금됨. 30만원도 함께 입금됨. 입금됐다는 말은 받았다는 말이네요. 이자를 받으면 뭘로 하라고 그랬어요? 이자 수익. 그러면 어느 통장에 돈이 들어온 거냐면 보통예금, 자산의 증가. 자, 어느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어요? 정기예금, 자산의 감소. 이자를 받으면 뭐라고? 이자 수익. 수익의 발생, 대변. 이렇게 되죠. 그리고 한꺼번에 이제 금액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30만원, 1000만원. 그 다음에 이자 30만원. 이거 어떻게 내는 거요? 3번 차변, 4번 대변. 이렇게 내는 거죠. 이렇게 3번 차변, 4번 대변으로 입력한다.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삼성전자의 주식 100주를 주당 5만원의 현금으로 매입하였다.
그러면 단기 매매차익 목적으로 주식을 사면 이름이 뭐요? 단기 매매증권. 그 다음에 이건 뭐요? 대변의 현금. 100주 곱하기 5만원 하면 얼마? 500.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거 1번 출금으로 넣을 수 있는 거죠. 또 3번 차변, 4번 대변도 되고. 예. 자, 그 다음 7번을 좀 보도록 할게요.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서해상사의 주식 100주를 주당 2만원에 매입하고, 여기까지 보면 이름이 뭐예요? 단기 매매증권 이렇게 쓰고, 수수료가 발생됐죠. 이게 중요한데, 단기 매매증권 취득 시 발생되는 비용은 비용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수수료를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비용은 비용의 발생 차변이니까 이제 차변에 쓰게 되고요. 이게 반드시 뭘로 처리돼야 돼요? 영업의 비용으로. 우리 회사가 금융업이 아니죠. 예, 영업의 비용. 그래서 중요 표시. 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럼 이렇게 쓰게 되겠죠? 예, 금액을 200 쓰고, 수수료 비용 2만원, 현금은 202만원. 그리고 이거 뭘로 입력하는 거예요? 3번 차변, 그 다음에 4번 대변 이렇게 넣는 거죠. 예. 3, 4번으로 넣는다. 예, 8번.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식에 대하여 현금 배당 4만원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현금 배당을 받으면 뭘로 처리한다고 그랬어요? 네, 배당금 수익으로, 즉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한다라고 그랬어요. 수익이니까 쟤는 대변이고, 보통예금은 자산의 증가, 차변, 보통예금, 배당금 수익. 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네, 4만원씩. 배당금 수익은 영업의 수익입니다. 금전배당 받았을 때만 쓴다고 그랬어요. 이 배당에는 금전배당과 주식배당이 있는데, 금전배당만 회계 처리한다고 그랬습니다. 주식 배당은 회계 처리하지 않고요. 주식 장부에다가 주식 받은 거 까먹지 않기 위해서, 까먹지 않는 걸 비망이라고 그러는데, 까먹지 않기 위해서 기록을 해뒀다가 나중에 평가하거나 처분할 때 회계 처리한다고 그랬어요. 8번은 3번 차변, 4번 대변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예. 9번 보시면 똑같은데 주식 배당 받았잖아요. 주식 배당 받은 거는 회계 처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즉 거래가 아님. 거래가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입력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10번을 보면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다른 회사의 채무증권을 당사가 샀다는 뜻이죠. 채무증권을 보유하면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이자를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다는 말이에요. 이자를 받으면 뭐다? 이자 수익, 영업의 수익 처리하고요. 수익이니까 대변. 그 다음에 보통예금, 자산의 증가, 차변, 만원. 자, 이거 3번 차변, 4번 대변을 쓰면 돼요. 계정 과목 쓰시고, 이게 금액 쓰시고, 이렇게 하면서 반드시 여러분 직접 펜으로 혼자서 스스로 연습을 하시고요. 그 계정이 이해가 안 되면 앞에 이론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면서 계속 프로그램 입력하면서 반복하시면 실력이 빨리 향상이 될 겁니다. 10번까지 한꺼번에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일이죠. 예. 5일. 자, 차변. 보통예금. 앞에 보이죠? 위에 또 있잖아, 보통예금이.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 엔터. 1030. 그 다음에 대변은 4번. 대변 정기예금. 위에 보이죠? 105번. 1000. 대변의 이자 수익. 처음 쓰는 거니까 이자라고 써요. 이자 수익 찾아서 입력하면 돼요. 그 다음 6일. 이거 출금으로 넣을 수도 있고 차변 대변으로 넣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출금으로 넣어보겠습니다. 입출금으로 넣기 싫으면 무조건 3번 차변, 4번 대변으로 넣으셔도 됩니다. 예. 그래도 학습을 하는 거니까 1번 출금, 2번 입금도 꼭 넣어봐야죠. 자, 출금.
단기 매매증권이죠. 단기는 1년 이내에 매매 차익 목적으로 처분할 목적으로 1년 이내는 다음 연도 말까지. 다음 연도 말이 아니고 그 다음 연도 초과되면 그 다음이잖아요. 다음 연도 말까지가 1년 이내고 그 다음 1월 1일부터는 장기라는 말을 써야 돼요. 예. 단기 매매증권 선택 500. 현금 자동으로 들어가요. 입출금은 현금을 입력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7일, 예, 7일 쓰고,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인데 위에 입력되어 있죠? 엔터 쳐서 복사. 위에 거 그대로 쓰고 싶으면 엔터 치면 복사됩니다. 200. 엔터. 그 다음에 차변에 얘가 이제 수수료 비용인데, 제가 세 글자까지 쳐볼게요. 이렇게. 더 조금 나오라고. 예. 타이핑이 빠르면 좀 많이 써도 돼요. 영업의 비용이 얘입니다. 984번. 얘를 골라야 돼요. 참고에 안 나와 있어요. 그게 영업의 비용인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자, 메인 화면에 계정 과목 및 주교 등록을 보죠. 계정 과목 체계 쪽에 보면 이쪽 보고 해야 돼요. 영업의 비용에 대해서는 951번부터 997번으로 프로그램이 관리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900번대 쪽에서 골라야 돼요. 영업의 수익도 이렇게 900번대로 되어 있죠. 프로그램은 이 코드로 관리하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영업의 비용 좌측에서 한번 클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수료 비용을 찾아보면 984번에 영업의 비용이 수수료 비용이 입력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조교에 유가증권 취득 수수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가 지금 주식 산 걸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주식이나 사채 등을 사면 비용 처리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겁니다. 그래서 984번 이거 별표 해놨어요. 예. 주의해서 넣으시고 2만원 대변에 현금 위에 현금 넣었잖아요. 예, 101번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번호를 101번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계속 이어서 자 8일 거래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8일은 차변에 보통예금 103번 4만원 대변 처음 보죠. 대변은 4번 배당이라고 쓰면 되겠죠. 배당금 수익을 고르세요. 4만원. 그 다음에 9번은 회계 처리 없고 10번 11 차변 보통예금 10만원 줄 바꿔서 대변 이자 수익 10만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부터 13번까지 분개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 중인 주식회사 종로의 주식의 기말 현재 장부 금액은 1,500만원이고 공정가치는 1,600만원이다. 기말 평가에 대한 회계 처리하시오. 그래서 기말이 나왔죠. 기말은 12월 31일을 말합니다. 날짜를 변경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장부금액 1,500만원이라는 말은 단기 매매증권을 취득했을 때 장부에다 쓴 금액을 말하죠. 공정가치는 같은 말로 시가 이렇게 말하고요. 단기 매매증권의 결산 시 장부 금액과 시가의 차익이 발생되면 그 변동액을 회계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제 평가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평가라는 거예요. 변동액이 얼마 발생했어요? 100만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으로 장부 금액을 이제 바꿔야 되기 때문에 100만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장부에 1,500이 있으니까 이걸 지우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100만원만 추가하는 거예요. 이걸 1,500을 지우고 1,600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00만원 증가시키기 위해서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이렇게 쓰고요. 대변에
평가에서 이익이 발생되면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이게 수익이잖아요. 영업의 수익. 그래서 대변 100만원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이거 12월 31일에다 넣어야 돼요. 12월 31일.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단기 매매 차익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포스코의 주식 매입시 주당 3만원에 구입 800주를 32,000원에 처분하고 2,000원 더 받고 판 거예요. 그럼 뭐가 나타나요? 예,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이 나오겠죠? 매입 수수료 10만원을 제외한 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받았다. 옆에 우측에다 종료 표시 좀 합니다.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시 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되면 자, 비싸게 팔았을 때는, 즉 장부 금액을 초과해서 팔았을 때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에서 차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싸게 팔았을 때, 즉 장부 금액 이하로 팔았을 때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로 처리합니다. 이거 비싸게 판 거잖아요. 그래서 처분 이익에서 차감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단기 매매 증권을 줬으므로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이렇게 쓸게요. 모든 돈은 현금 받았으니까 현금이라고 차변에 쓰고요. 자산의 증가. 단기 매매 증권은 주당 3만원에 구입한 거 800주를 준 것이니까 3, 8에 24, 2,400만원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현금은 32,000원 받았으니까, 그리고 수수료 얼마 차감하고 받았다? 10만원 차감하고 받았으므로 원래 수수료가 발생 안 했으면 2,560인데 10만원 빼니까 2,550 이렇게 되겠죠. 계산기 필요해요. 시험 볼 때 계산기 지참입니다. 계산기 가져가서 시험 보는 거예요. 일반용 계산기 가져가서 시험 보시는 거예요. 일반용. 사시려면 12자리가 있는 걸로 사셔야 돼요. 12자리. 거기 사실 때 계산기 위쪽에 그 자릿수 표시되어 있어요. 12디지트로 되어 있는 거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아닙니다. 단기 매매 증권 취득 시가 수수료 비용이지 처분 시에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아요. 단기 매매 증권 비싸게 팔면 처분 이익이고, 비싸게 팔았을 때, 즉 장부 금액 초과해서 팔았을 때 처분 이익에서 수수료를 빼라라고 그랬어요. 수수료 비용을 처리하지 않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160인데 수수료가 차감되니까 15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둘 다 차변 대변으로 넣는 거예요. 이것도 3번 차변, 4번 대변. 이것도 3번 차변, 4번 대변으로 넣는 겁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이 주식회사 우림의 주식 100주를 2만원에 매각 처분하고 대금은 자기합수표를 받았다. 이게 자기합수표는 무조건 현금으로 처리하죠.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 매매 증권이고, 주식회사 우림의 주식은 10일 전에 주당 18,000원에 200주를 취득한 것으로서 취득시에 수수료 5만원을 지급하였다. 처분시 분개하시오. 처분시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취득시에 필요한 거는 처분할 때 관계되는 거니까 이거 18,000원에 샀다라는 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자, 200주 취득했는데 절반만 팔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을 쓰고 되고, 차변에 자기합수표 받으면 뭘로 처리한다? 현금으로 처리한다. 받은 돈은 100주 곱하기 2만원에서 200만원 받았다는 말이죠. 200. 그래서 차변에 현금 200. 예.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은 18,000원에 산 거니까 180. 180. 예. 차변에 현금 200,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180. 그 다음에 이거 이익 발생했잖아요. 대변의 수익이니까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 20 이렇게 됩니다. 취득시 수수료는 수수비용 처리하는 거고, 장부 금액으로 처리하진 않죠. 즉 단기 매매 증권 처리하지 않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 이 금액만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도 차변 대변으로 넣는 거예요. 3번 차변, 4번 대변으로. 예. 입금으로 넣는 게 아니고, 입금으로 넣으면 2번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거래를 하나의 전표에다 넣을 수 있도록 학습을 합니다. 시험 보실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입력을 해볼게요.
자, 11일은 아니고, 네. 기말이니까 상단에 올라가서 날짜를 이렇게 바꿔요. 12월 31일로 이렇게. 31일까지 이번에 넣으십시오. 한꺼번에 넣고 나올 거니까. 차변에 107번 단기매매증권 100만원.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평가 2기거든요. 예. 100만원. 자, 빠져나와서 다시 1월로 갑니다. 자, 1월로 가실 때, 그 전에 넣은 거 다 보시려면, 그리고 밑에다 넣으려면 이거 지워야 돼요. 예. 예, 백스페이스 누르거나, 스페이스바 엔터 치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백스페이스 누르거나, 스페이스바 엔터를 쳐서 다 나오면, 그 다음 날짜를 써요. 12일, 차변, 현금 2550. 자, 대변 엔터 치고 12일이니까 단기매매증권 2400. 그 다음에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이죠. 예, 처분이익. 그 다음에 13일 차변에 현금 200. 줄 바꿔서 대변 4번 단기매매증권 180. 그 다음에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네, 처분직 이렇게 됩니다. 20. 이렇게 이익이 잘 안 보이면 이거 늘릴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위로 올라가 보세요. 이렇게 계정 과목에 여기다 넣고 더블 클릭하면 글자 크기만큼 늘어나서 잘 보입니다.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1월 14일 민영상사의 제품 700만원어치를 외상으로 매출하고 매출하였다. 거래처 200번에 거래처 코드 200번에 거래처를 추가로 등록 후 입력하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거 제품을 외상으로 팔면 뭐예요? 외상 매출구. 자, 그 다음에 제품을 팔면 뭐라고 쓴다? 예, 제품 매출액 쓴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끝이죠. 금액은 얼마? 700. 수익의 발생 대변이어서 제품을 팔면 제품 매출을 처리한다고 그랬죠? 예, 이렇게. 외상 매출금에 거래처가 입력이 돼야 돼요. 이게 채권이거든요. 이제 드디어 채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답을 쓰실 때도 이렇게. 그래야지 빼먹지 않고 쓰고 오게 돼요. 번호는 200번에 쓰고 여기 있는 거 다 넣어달라는 말이죠. 예, 거래처를 입력하는 거는 채권 채무입니다. 지금 자산편을 배우고 있으니까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는 채권을 조금 써드리면 외상 매출금 당좌자산부터 써볼게요. 받으러 그 다음에 미수금 단기대여금 선급금 당좌자산에 5개. 재고자산에는 채권이 없고 그 다음에 투자자산에 하나 있어요. 장기대여금. 그 다음에 유형 무형자산에 채권이 없고 우리가 시험법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자산에 2개가 있어요. 임차보증금, 부도어음과 수표. 이만큼 만든다 생각하면 돼요. 예. 얘가 나오면 무조건 거래처를 입력합니다. 예전에 거래처 원장은 채권 채무만 관리하는 목적으로 썼거든요. 예. 그래서 시험을 보실 때도 채권 채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래처에서. 그래서 거래처 원장에서 반드시 관리해야 되는 계정은 채권 채무인데 그 채권 중에 이 채권들은 반드시 넣어야 돼요. 거래처를. 아무 말 안 해도 무조건 넣습니다. 나머지 채권은 지시를 보고 하시면 돼요. 입력할 것, 그럴 때만 입력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관리해서 반드시 회사에서 관리해 가면서 해당되는 대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계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정이 나오면 계속 거래처를 넣을게요. 채권에. 그 다음에 채무도 마찬가지로 예, 거래처를 넣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넣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15번까지 같이
회계 처리하고 넣어보겠습니다. 15번은 외상매출금, 성실기업 외상매출금 500만원 중에 100만원은 동전 발행 당좌수표를 받고,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현금이라고 그랬어요, 회계 처리. 성실기업의 당좌수표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동점은 다른 회사를 말해요, 성실기업을. 다른 회사 당좌수표 받으면 현금. 그 다음에 잔액은 약소금으로 받았다. 외상매출금이 상품 제품 팔고 생긴 채권이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약소금을 받으면 이 약소금은 뭘로 처리하냐면 받으러으로 처리해야 돼요. 자, 그러면 현금 받은 거 차변 자산의 증가, 어음 받은 거 차변 자산의 증가 쓰고 받으러음, 대변에 뭐라고 쓰냐면 외상매출금 이렇게 쓰겠죠. 500만원, 그 다음에 현금 100만원, 어음 400만원. 그 다음에 거래처가 주식회사 성실기업, 얘도 성실기업이고 이쪽도 주식회사, 예, 성실기업이죠. 이렇게 답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위 거 아래 거 다 3번 차변, 4번 대변으로 입력하는 겁니다. 두 개를 입력해 볼게요. 자, 14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변부터 넣을 거예요. 차변은 3번 외상매출금 108번이거든요. 예, 외상이라고 쳐서 외상매출금 선택하시고, 제가 먼저 분계를 한 다음에 거래처 넣는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700만원 대변에 제품 매출. 외상매출금 옆에 거래처를 넣어야 되는데, 거래처가 등록되어 있으면 거래처 이름 두 글자를 치시면 돼요. 이 코드 자리에서. 근데 거래처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먼저 배운 걸로 설명을 드리면 기초정보관리 거래처 등록에서 거래처를 등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이 자리에서 즉시 거래처도 등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즉시 거래처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쓰는 게 빠르니까 후자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 만약에 이게 생각이 안 나면 나중에 시험 보거나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메인 화면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메인 버튼 눌러서 가셔도 돼요. 예, 이렇게. 예. 자, 그러면 등록하는 것 설명드릴게요. 거래처 등록하고 싶다. 일반전 입력에서 거래처 코드 자리에서 플러스를 쳐요. 오른쪽 키패드에 플러스 더하기. 그 다음에 등록하고자 하는 거래처 이름을 씁니다. 자, 끝까지 쓰시고, 네, 끝까지 쓰고 엔터. 자, 코드를 넣는 건데, 코드 번호는 채점을 해야 되니까 시험시에 그 코드 번호를 써줘요. 그래서 그 번호로만 넣어야 되고 아무 번호나 선택하면 안 돼요. 프로그램에서는 쓰고 있지 않는 그 코드, 그 번호, 맨 숫자 제일 낮은 거, 맨 위에 걸로 이렇게 추천을 해서 나옵니다. 지금 103번 나왔잖아요. 근데 200번 하라고 그랬잖아요. 200 이렇게. 그리고 엔터 쳐버리면 그냥 들어와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더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엔터 치지 말고 그 밑에 수정이 있었죠. 수정을 누릅니다. 그래야 더 넣을 수 있어요. 만약에 수정을 못 눌렀다 그러신 분은 밑에 이렇게 자동으로 수정 누르면 이 밑으로 커서 가거든요. 이렇게 사업자 등록번호에. 예.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로 가면 이렇게 수정을 누르고 사업자 등록번호 커서 가면, 모르고 등록 누르신 분은 밑에 이렇게 클릭하고 넣으시면 돼요. 위에 민영상사 누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번호를 넣으면 되겠죠. 거기 제시된 대로. 자, 업체 종목 넣고 유형 두신데, 전표 입력이 유형은 없어요. 없고, 그냥 엔터를 치시면 자동으로 동시로 들어갑니다. 한번 확인할게요. 오른쪽에 메인 이렇게 누르면 메인 화면으로 갑니다. 예. 예, 메인 화면으로 가서 거래처 등록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동으로 유형은 동시로 들어가요. 200번에 등록했죠? 200번. 보시면 동시로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전표 입력에서 거래처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동시로 들어간다. 이거는 그 뒤에 배우게 될 메인 매출 전표 입력도 동일합니다. 이게 빨리 입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거 15번
자, 이거 차변의 현금. 15번은 똑같은 거래처 두 번 나오는 거 복사하는 거 설명드릴게요. 차변의 받으럼이죠. 이렇게 받으리라고 쓰시고 엔터 받으럼. 자, 거래처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면 한글로 두 글자를 써요. 가로 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성실 치시고 거기 있는 글자 아무거나 두 글자 쓰면 돼요. 그러면 성실 기업이 있는 거 나옵니다. 엔터. 차변에 400 쓰고 그 다음 잘 보세요. 대변이죠. 외상매출금 위에 번호 보이죠? 108번. 여기서 또 성실기업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냥 엔터 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복사가 되긴 되는데 거래처가 복사될 때 일반적 법령에서 번호가 복사가 안 돼요. 이 코드가 복사가 안 됩니다. 그럼 이 코드 번호까지 넣어야 되거든요. 이것까지 넣어야지, 이 번호까지 넣어야지 거래처 원장에 이 거래처가 표시가 돼서 그 거래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까지 넣으라고 시험에서 지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글로 두 글자를 칠 수는 없으니까 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걸 복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위에 있는 코드까지 복사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엔터 치지 마시고 플러스 엔터를 쳐가는 겁니다. 플러스 엔터. 플러스 엔터입니다. 한번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잘못 입력된 거래처는 또 지워야 되는데 해당되는 칸만 지우실 때 가장 빨리 지우는 방법이 딜리트 아니에요. 이거는 스페이스바 아시죠? 긴 막대 스페이스바 엔터. 스페이스바 엔터. 지워진 거 보이죠? 해당되는 칸만 지우고 싶을 때 스페이스바 엔터 제일 빠릅니다. 자, 다시 복사해 볼게요. 플러스 키 누르고 코드 자리에서 엔터를 쳐가면 그대로 번호까지 복사됩니다. 반드시 번호까지 넣어야 돼요. 이게 나중에 생각이 안 나면 어쩔 수 없이 위에 있는 번호 115 보고 치거나 또는 한글로 두 자를 쳐서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6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1번까지 이번 시간에 하는 거예요. 16번, 17번, 18번까지 한꺼번에 분개하고 입력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할게요. 이제 좀 이해가 되셨으니까. 자, 주식회사 상명기업에 대한 받으럼 1000만원을 거래은행에 출심 의뢰하여 출심료 2만원을 차감한 잔액이 당자금 계좌에 입금되었음을 통보받았다. 자, 어음이 만기가 되면 출심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이 출심료는 어음 대금 회수에 따른 금융기관에 지급해야 되는 수수료거든요. 그래서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해요. 그래서 수수료 비용은 비용이니까 수수료 비용. 그리고 이거 판관비입니다. 받으럼이 상거래와 관련해서 발생된 거잖아요. 상품 제품 팔고 생긴 것이므로 그 비용은 판관비로 처리해야 돼요. 당자예금. 자, 그리고 받으럼은 없애야 되죠. 네, 이제부터 뭘 신경 써야 돼요? 채권에 거래처 넣어야 되는 거. 여기다 거래처 넣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주식회사 상명기업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입력을 할 때 빨리 할 수 있고 빼먹지 않게 됩니다. 거래처를 빼먹으시면 감점을 하거나 0점 처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17번 남아상사 외상매입금 1,500을 결제하기 위해서 외상매입금은 참고로 부채입니다. 이게 채무거든요. 채무니까 유동부채예요. 거래처 넣을 거고요. 당사가 제품 매출 대가로 받아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유담상사 약속금. 제품 팔고 어음 받으면 뭐라고 써라고 그랬어요? 받으럼이죠. 이렇게. 거래처 입력에 주의하셔야 되는데 유담상사 겁니다. 1000만원을 배사에 지급하고 잔액은 당자수표를 발행했다. 당자수표 발행하면 뭐예요? 당자예금.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갚았다는 거니까 빚을 갚으면 부채를 감소시켜야 되니까 부채의 감소 자리가 어디예요? 차변. 차변이라는 거. 거래처 내야 되죠. 이거. 주식회사 남화상사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던 어음은 제품 팔았으니까 제품 팔고 가지고 있는 거 받으러 이거 거래처 어디가 들어가야 돼요? 주식회사 유담상사. 그 다음에 당자수표 발행하면 뭐요? 당자예금.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금액 1,500 쓰고 그 다음에 받으러움에 1000만원 쓰고 나머지 500 당자예금. 이렇게 거래처 입력 빼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거래처를 반드시 그 코드 번호까지 넣으라고 그랬죠. 그 다음 18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인성상사로부터 받은 받으럼 1000만원을 만기 전에 거래처 은행으로부터 할인받고 할인료 100만원을 차감한 잔액을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받았다. 할인된 어음은 매각거래로 간주한다. 매각거래는 어음에 대한 소유권을 금융기관 넘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받으럼을 즉시 이렇게 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받으럼 대변에다가 자산의 감소 써서 빼버리시고 매각했으니까 거래처 내야 되죠. 주식회사 인성상사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 중요한 거 이거 할인료잖아요. 좀 이름이 길어요. 많이 암기가 안 된다고 하는 계정이니까 종료 표시하시고, 할인이란 말이 안 들어가죠. 이 계정에 매출 채권 처분사실 할인료 비용이잖아요. 영업의 비용이니까 어디다 써야 돼요? 비용의 발생 차변, 그 다음에 보통예금 900만원 되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일단 더 보겠습니다. 예. 자, 16일. 네, 입력은 가면 갈수록 빨리 할 수 있을 거예요. 차변의 수수료 비용을 넣겠습니다. 예. 예, 수수료 해가지고 판관비 고르세요. 예, 판매관리비 보이죠? 예, 831번. 2만원. 차변의 당자예금 998만원. 그 다음에 대변의 받으러음 상명. 이거 당자예금 혹시 쓰실 때 계산기를 쓰신 분, 나는 빨리 1000만원에서 2만원이 안 빠지더라 뭐 그러신 분도 있잖아요. 그러신 분을 위해서 설명하면, 계산기를 써야 되는 계정 과목이 하나 있다 그러면 그 계정을 가장 마지막에 넣으시면 돼요. 어차피 프로그램이 잔액이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계산기를 써야 되는 계정이 있다 그러면 그 계정을 마지막으로 넣자. 자, 우리는 분개해 놓고 입력하니까 차변 넣고 대변 넣는데 입력의 순서는 없습니다. 즉 지금 차변 대변 냈는데, 이거 차변 넣고 대변 넣고 차변 넣어도 되고, 대변 넣고 차변 넣고 차변 넣어도 돼요. 자, 이번에 그 당자예금은 계산기를 쓰지 않고 내가 998만원 자동으로 들어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수수료 비용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대변에 받으러음 넣고, 그 다음에 다시 차변에 당자예금 넣으면 자동으로 들어가겠죠. 또는 대변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차변에 수수료 비용 넣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당자예금 차변에 넣으면 자동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계산기를 써야 되는 계정이 있다 그러면 그 계정 과목을 마지막으로 넣자. 하나일 때 사용하면 빨리 입력할 수 있어요. 그리고 꼭 차변 대변으로 넣어야 되는 건 아닌데, 회계 처리하고 넣으실 때는 차변 대변으로 넣는 게 편하니까 그렇게 넣고 있습니다. 입력의 순서는 상관없어요. 17번 넣어보겠습니다. 차변의 외상매입금 거래처 넣는 거고요. 이게 채무거든요. 예. 남아상사 1500. 그 다음에 대변에 받으럼, 이 거래처 넣으실 때 주의해야 돼요. 이게 서로 다른 거니까 유담이라고 써서,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는 프로그램에서 등록하란 말 안 나오고, 문제 푸실 때 등록하란 말 안 나오고, 미리 등록을 해놓은 거래처 시험 볼 때 미리 등록을 해놔요. 그 거래처는 코드 자리에 한글로 2자를 쳐서 입력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당자예금, 그 다음에 18일 차변의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죠. 매출 써서 매출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위에 커서가 깜빡거리잖아요. 계속 써 나가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세 글자밖에 안 쳤는데 나왔잖아요. 그러면 좀 빨리 넣을 수 있을 거예요. 보통예금 103번. 코드로 넣으면 빠르니까 자주 나오는 거는 그 번호로 넣으려고 생각을 하시면서 하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입력 속도가. 자,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19번인데요. 얘도 날짜가 기말이죠. 12월 31일. 외상매출금 네오맘이라는 회사한테 받아야 될 게 1200만원. 미국 돈으로 $10,000. 이 말은 외상으로 팔았을 때 그때 당시 환율로 해서 1200만원 써놨다는 말이죠. 그때 당시 환율은 이거 나누기 하면 되겠죠. 그럼 이게 달러당 얼마였어요? 예, 1200원이었네. 이렇게. 1200만원이니까. 근데 환율이 어떻게 됐어요? 1300 기말이. 외화 거래가 있을 때 12월 30일 현재
그 대금을 다 회수하거나 갚지 않았다면 평가라고 되어 있죠. 환율 변동액만큼 평가합니다. 환율 변동액이 얼마 됐어요? 100원. 그러니까 100원이 지금 오른 거죠. 받아들 입장에서는 환율이 오르면 좋아요. 더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그러면 100원 곱하기 이게 수출한 게 10,000달러니까 예, 10,000달러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만큼이 변동액이잖아요. 그래서 이 변동액을 회계 처리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회계 처리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00만원. 네. 받아야 될 대금 100만원이 더 늘어난 거니까 차변에 뭐라고 쓴다? 외상매출금, 자산의 증가. 이걸 증가시켜요. 얼마를? 100만원. 그래서 12월 30일 현재 1300에다 맞추는 거잖아요. 1300만원 만드는 게 목표죠. 이 금액으로 장부상 금액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대변의 이름이 아주 길어요. 이거 평가할 때 쓰는 이름이 외화, 환산, 이익. 6글자나 돼요. 예. 잘 외우셔야 됩니다. 영업의 수익이죠. 예. 수익의 발생, 대변. 거래처, 네오마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12월 31일. 단기 차입금으로 계상된, 이 말은 단기 차입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 이 말이에요. 외화 차입금 잔액이 네오맘으로부터 차입한 건데 9월 3일 차입한 30,000달러 있다 라는 말이고, 차입 당시 적용된 환율은 1달러당 1,090원이었고 결산 시 환율은 1,070원이다. 환율이 변동됐잖아요. 그러면 변동이 되면 회계 처리하라고 그랬죠. 변동이 안 되면 회계 처리 안 해도 돼요. 결산일까지 상환된 금액은 없고요. 예. 자, 그러면 20원 변동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원만큼 환율이 떨어졌고,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 즉 갚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빌렸으니까 나중에 갚아야 되는데 환율이 떨어지면 갚을 돈이 더 줄어드는 거니까 이익입니다. 그래서 얼마 이익이 발생됐는지 계산해야 되는데 20원 떨어졌으니까 20원 곱하기 빌린 게 30,000달러 이렇게 2, 3은 60만원이 되겠네요. 60만원만큼 덜 갚아도 되니까 단기 차입금, 이게 부채잖아요. 이게 부채를 감소시켜야 돼요. 60만원 덜 갚아도 되니까 이렇게 네오맘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대변의 이름도 위에 19번하고 똑같겠죠. 외화, 환산, 이익 60만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예. 자, 그래서 이것도 영업의 수익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네오맘의 제품 수출 대금 100,000달러를 신한은행을 통하여 환전 보통 개입하였다. 1월 10일 수출 대금은 1,250원이었고 환율이 1월 21일 돈이 입금됐을 때는 1,200원 있으니까 환율이 50원 떨어졌네요. 그럼 이 문제를 잘 보면 1월 10일 날 제품을 수출하고 돈을 안 받았다는 말이잖아요. 그 돈이 1월 20일에 들어왔으니까. 그럼 제품을 수출하고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한 거니까 이 이름은 뭐예요? 외상매출금이었겠네. 외상매출금을 받았다는 말이죠. 보통예금 통장으로. 그러면 차별의 보통예금, 대변이 뭐예요? 외상매출금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을 때는 그 거래가 발생된 날짜 1월 10일이니까 1,250원 곱하기 100,000달러 하면 1억 2,500. 그러니까 돈을 받은 날의 환율은 1,200원이었으니까 1억 2천. 이거는 1월 10일에 팔아서 그 10일 만에 돈을 받은 건데요. 그 사이에 환율이 변동됐잖아요. 거래가 끝났을 때 장부상 금액하고 환율이 변동되면 그 이익이 발생되면 외환차익, 손해가 발생되면 외환차손을 쓴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손해가 발생됐죠. 환율이 떨어져서. 외환차손. 이게 거래가 끝났을 때 쓰는 계정이에요. 거래가 끝났을 때는 외화 평가할 때 4글자짜리 써야 돼요. 거래가 끝났을 때. 그래서 팁에 보시면 종료 시에는 그 외환차익, 외환차손을 쓴다. 결산 시에는, 평가는 결산 시 하거든요. 12월 31일. 이렇게 결산 시에는 뭘 쓴다? 외화 환산이익, 외화 환산 손실을 한다. 이게 정확하게 두 개를 외우시면 되겠어요. 외상매출금에 네오맘 이렇게 하면 되죠. 거래처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넣어보겠습니다.
자, 상단에 12월 30일로 바꾸고 그 두 개를 입력을 해 볼게요. 네, 차변의 외상 매출금 영어로 쓰면 되는데 필수 문자 구분 안 해요,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영어 두 글자 치고 네오맘 6만원. 대변의 외화 이런 거는 번호 안 적어도 되겠죠. 예, 1년에 한 번 쓰는 거잖아요. 환산이익 60만원. 예. 잘못 봤네. 60. 아, 100만원이군요. 예. 이게 프로그램 띄우다 보니까 잘 안 보여요. 100만원. 그리고 거래처를 입력을 안 할 때는 오른쪽 화살표 키 누르고 넘어가세요. 그 엔터 치지 마시고 오른쪽 화살표. 거래처 입력 안 하는 계정은 무조건 습관적으로 엔터 치시면 그 거래처 위에 거하고 일치하지 않은 것도 복사돼요.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게 틀리는 거잖아요. 잘못 입력된 거 지울 때 스페이스바 엔터, 칸 지울 때 스페이스바 엔터, 이것도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차변의 단기 차입금, 네, 위에 거래처하고 똑같죠? 근데 이번에 엔터 쳐봤자 복사가 안 되겠죠. 이렇게요. 4906 이렇게 치면 돼요. 저 번호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대변의 외화 환산익 똑같이 이렇게 넣으시고 2로 올라가서 다시 2로 치고 지금까지 있는 거 다 보려면 일자를 지워야 된다고 그랬죠? 스페이스바 엔터 또는 백스페이스 엔터. 1월 21일 차변의 보통예금. 여기서 엔터 치면 안 된다고 그런 게 바로 이게 습관인데 습관을 잘 들여야 돼요. 예. 이거 원래 거래 은행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거래처 입력 안 하는 거는 스페이스바, 이거 입력된 건 스페이스바 엔터로 지워버리시고 화살표 키, 오른쪽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외화 환산이익, 외환차손 넣고, 그 다음에 대변의 외상 매출금, 네오맘을 넣어야 되겠죠? 예,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채권에 거래처 넣는 것까지 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가르쳐주면 채권 채무에 거래처 넣는다고 그랬는데, 채무에 거래처 넣어야 되는 계정도 한번 써드릴게요. 예. 채무 넣으실 때 이걸로 이 계정에 대한 거래처를 반드시 넣을 겁니다. 외상매입금, 지급업, 그 다음에 비지급금. 채권의 반대로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단기차입금, 그 다음에 선수금, 그 다음에 장기차입금, 그 다음에 시험 보실 때 사채가 거래처가 나오면 넣으시는 거고, 안 나오면 입력을 안 하셔도 돼요. 사채는 이거는. 네.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 부채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채무. 예.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